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시 35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장 마감까지 1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종목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이브 매매 타임을 통해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하단에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들 상담 남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종목명, 가격, 그리고 매수 비중을 적어서 지금 보내주시면 원활한 상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온 종목이 있다라고 지점 연락 오면 바로 지점 연결해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시간까지 오늘도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거래소 쪽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는 현재 2,518포인트대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웠네요. 2,518.76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중 흐름 보시면 2,500선 아래까지 빠졌던 거래소 지수가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올라오고 있고요. 현재 포인트 2,519포인트대가 오늘의 고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은 누가 사고 팔까요? 기관은 소폭 계속해서 팝니다. 95억 원 팔고요. 개인은 2,147억 원 팝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1,842억 원 순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 봤고요. 코스닥 시장 가보도록 하죠. 897포인트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900선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0.63%나 올라갔는데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897포인트 오늘의 고점 부근에서 현재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오늘의 저점은 885포인트입니다. 흐름 꺾인 셀트리온 삼형제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잠시 뒤에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해줍니다. 기관이 533억 원, 외국인이 265억 원 삽니다. 개인이 617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1062원 80전 강보합권입니다. 1060원대 초반에서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인기 검색 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1위부터 5위 종목들입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신라젠, 엠플러스, 톱텍, 모다입니다. 셀트리온 삼형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급등 흐름들을 이어갔던 종목들이고요. 시가총액 10위 안에 모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올랐나라는 얘기들 나오는데 지금 이 시점이 아무래도 좀 팔고자 하는 수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 종목이 꺾이면 전체적으로 바이오 제약주의 투심이 살짝 흔들릴 수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비중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코스닥 전체적으로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 세 종목 빠지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지수는 900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신라젠입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 지금 장중에는 11만 4,700원대까지 급등하기도 했고요. 현재도 2,600원 올라갑니다. 이유는 팩사백 동물실험소 췌장암 치료 효과의 확인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라젠 같은 경우엔 다른 제약바이오가 오르기 전에 미리 올랐고요. 그 이후에 지금 조정을 길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7만 5천원부터 10만 원짜리까지 다시 올라왔다가 9만 원, 10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좀 부진할 때 신라젠 종목이 가는 듯한 경향도 살짝 보여줍니다. 다음은 엠플러스입니다. 엠플러스는 전기차용 2차전지 조립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중국 업체와 35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오늘 주가 흐름에 유효합니다. 다음은 톱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톱텍은 SK그룹 P인수설이 나왔습니다. 52주 신고가 달리고 있고요. 현재도 오늘 장중 고점 부근인 39,800원, 39,3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톱텍 인수를 위한 MOU 체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모다입니다. 1,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중에 1,95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일단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옐로모바일 대상으로 75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S 오토메이션부터 지금 나오고 있고요. AP시스템, 우리기술투자, 웅진에너지, 골든센츄리 5종목입니다. RS 오토메이션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302조 원 규모의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본격화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여기서 차세대 지능형 로봇 모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RS 오토메이션 주가 덩달아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사실 장중에는 32,200원대까지 20%가 넘는 급등 흐름을 보이다가 윗꼬리 달고 지금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된 것이 11.33%입니다. AP 시스템 살펴보도록 하죠. AP 시스템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기업과의 OLED 장비 계약 소식이 들려왔는데 1,416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소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도 5%가 넘게 급등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AP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기술투자입니다. 우리기술투자 최근에 잘 달리다가 오늘 악재가 터졌습니다. 우리기술투자 회사 사장인 정만회 씨가 한 달 새 주가가 270% 급등하자 보유 주식 지분을 처분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1위죠.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분 8.24%를 갖고 있는 이른바 가상화폐 거래소 테마주에서 대장주로 지금 알려져 있는 기업입니다. 다음 웅진에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유상증자 소식입니다. 3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이 나왔는데요. 오름세입니다. 장중에는 1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게 됐는데 시설자금과 기타자금 조달 목적으로 3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골든센츄리입니다. 휠, 타이어 공급 계약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들려오면서 오늘도 장중에 4,400원까지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2시 41분 지나고 있고요.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애널리스트보다 뛰어난 종목 분석가 김진석. 생활 속에서 상승을 예측하고 종목을 발굴하는 종목 찾기의 샛별 정희진. 자, 오늘 전 일정 2부 라이브 매매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ATX 정희진 수석연구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진석 소장의 종목 이야기부터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한 종목들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상당히 시장이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시각 현재 유가정국 시장도 2,521선대,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지금 페이퍼를 보니까 이 시각 현재 896선이지만 곧 900선이 넘는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2018년도 1월 비즈니스데이로 오늘이 12일째 정도 되는데요. 과연 수급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월 1일부터 어저께까지 전체적으로 수급의 모습 보이겠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유가증권 시장 관련돼서 외국계가 1조 4천억 이상 예상보다 2018년 들어서 공격적인 수급 매수하고 있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금융투자가 1조 1천억 원대 예상보다 매도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자, 금융투자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증권회사이기 때문에 증권회사가 왜 이렇게 매매하는지, 왜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하는지, 그런 관점으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금융투자의 순매도 종목을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시장의 흐름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기관들이 2018년도 1월 2일부터 어저께까지 1조 7천억 정도 매도를 보이고 있었고요. 또한 금융투자가 1조 3천억대, 그리고 외국인들이 7천억대 순 매수를 보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번 2018년도 들어서 지수의 상승은 결국 개인들이 1조 1천억 원대 예상보다 공격적 순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적 시장에서는 금융투자 매도 종목, 그리고 코스닥 종목 관련돼서는 개인들이 왜 이렇게 순매수하는지 몰라도 개인들의 순매 종목 이렇게 각각 5종목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말씀을 들어볼 예정인데요. 자, 첫 번째는 삼성전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 한 해 동안 외국계가 삼성전자를 예상보다 많이 매도했는데요. 자, 그 가운데서 금융투자 매도가 예상보다 커지고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특징 같습니다. 자, 증권사 페이퍼를 보면 2018년도 1월달 같은 경우에도요, 메리츠나 그리고 신한금융투자 또한 동부나 이베스트가 목표가를 하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가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다는 거 보면 페이퍼로는 내놓기 어렵지만 그만큼 삼성전자가 고점 논란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팩트 가운데서 삼성전자 논란은 그거죠. 자, 무엇보다 반도체 관련돼서 이제는 고점 논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2018년도, 그러니까 올 한 해 들어서도 이것을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난 1월 12일 날 233만 원대까지 예상보다 2017년도 어떻게 보면 고점인 280만 원대에 비해서는 예상보다 많은 주가가 내려가고 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를 금융투자 매도했다는 것은 과연 이것이 고점에 대한 논란인지 아니면 그동안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최근 들어 하락하고 있는지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국내 증시에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자, 미국 증시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애플부터 말씀드려봐야 되겠죠. 애플의 주가가 올 한 해도 상당히 급등의 모습 보이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어저께까지 어떻게 보면 올 한 해가 관련돼서 2018년도, 그러니까 장중에 177달러까지 갔기 때문에 똑같은 애플과 삼성전자, 즉 애플이 상승을 가고 있고 삼성전자가 하향하고 있다는 걸 보면 이것은 반도체 고점 논란보다도 삼성전자 주가가 그동안 너무 올라간 것은 아닌가, 그리고 또한 최근 들어서 미국발 소위 세이프가드 어떤 부담 때문에 국내 투자자는 일단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 금융투자가 매도 1위를 올려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신한주주에 대한 코멘트를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신한주주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통상 그렇게 금융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기준금리 3번 인상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한국 증시와 좀 연동된다고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2017년도 한 해를 보면 예상보다 물론 주가가 좀 밀린 부분도 있겠지만 은행주가 이렇게 급등 급락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주식을 20년 이상 하셨던 분들은 은행주를 손을 못 대셨던 과거 이유는 은행주가 좀 무겁다, 이런 판단인데요. 최근 들어서 작년에 어떤 트렌드를 보면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신한주의 주가가 4만 원대부터 지난 8월 달에는 5만 5,500원대까지 갔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결국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된다면 국내도 기준금리 인상할 것이다, 그런 관점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소위 예대 마진차 수익에 대한 기대 속에서 최근 들어 주가가 좀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방향성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1월달에 주가가 좀 약세 모습 보이겠고요.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한국 시간으로 18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입니다. 결국 금통위가 2018년도 첫 금통위 열리될 예정인데요. 현재 미국이 3번이나 기준금리 인상했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날 한국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약간 오른 상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가 매도했다는 건 정확하게 설명이 되고 있지 않지만 직관적으로 볼 때는 금리가 인상하면 결국 증시에 좋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금융투자가 매도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제는 금리가 인상하더라도 그만큼 가계부채 이런 부담 때문에 작년처럼 금리 인상이 은행주에는 그렇게 수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신한주주를 매도했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린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현대차 부분인데요. 자, 현대차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상승 하락을 넘어서 핑계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기사를 보니까 현대차 이제 2017년도 어떻게 보면 파업 관련돼서 이미 종료했고요. 2017년도 어떻게 보면 임단협 결과가 지금 결과 나오는데요. 지금 2018년도입니다. 이런 패턴으로 보게 된다면 올해 말 정도가 또 2018년도 또 임단협에 또 어떻게 보면 타결 소식이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현대차 관련돼서는 현대차 노조 이런 부분들이 성장점의 동력을 좀 뺏는다,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최근 들어서 원화 강세가 예상보다 커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물론 현대차가 기본적 수출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원화 강세는 좀 예상보다 둔감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대차가 원화 강세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현대차가 미국의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각 미국 그 글로벌 현지에 다 생산 공장을 만들어놨다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원화는 예상보다 둔감하지만 아직까지 직관적으로 원화가 강세되면 현대차 실적이 좋지 않을 거다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잠깐 페이퍼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나온 건데요. 통상 그 산업자원부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 작년 한 해 그러니까 2017년도에 전체적인 데이터가 페이퍼가 나와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아직까지는 2017년도 잠정이기 때문에요. 기본적 의미는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내 판매가 2017년도, 2018년도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라운드로 보면 예상보다 약세, 어떻게 보면 감소가 좀 체감하고 있다 말씀 드려보는데 2015년도와 2016년도 어떤 일이 있었죠? 2015년도 하반기부터 2016년도 상반기까지 특수세 인하했습니다. 특수세 인하했다는 것은 자동차를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시그널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기본이 2015년도보다 2016년도가 7%대 그리고 아직까지 추정되지 않았지만 2%대 생산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 현대차를 비롯해서 자동차 업종이 일단은 포화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데이터상으로 눈이 좀 특징인 것 같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2016년도, 2017년도 이후에 폭스바겐 그리고 아우디 이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생산 중단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차의 어떤 생산의 어떤 흐름과 그리고 수입차가 이런 부분에 있어 예상보다 충격을 받았지만 전체적으로 국내차보다도 연비가 높은 그 글로벌 그 수입차로 예상보다 수요가 몰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 한 팩트는 이런 부분을 잠깐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하게 됩니다. 과연 지역별로 어떻게 좀 반응인지 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우리가 미국을 보면요. 작년에도 우리가 2015년 대비로 9%대 그리고 2017년도 작년 11월까지 기본적으로 8%대 예상보다 미국 수출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유럽연합에는 예상보다 좀 선방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2016년도에도 4%대 그리고 아직까지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지만 2017년 작년에는 약 30%나 급증하고 있다는 걸 보면 우리가 유럽연합과 우리 차가 그렇게 강점은 없지만 그만큼 유로존이 최근 들어서 증시가 호황이다. 그런 관점으로 자동차 업종이 좋아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그런 걸 보면 전체적인 글로벌 트렌드로 보면 자동차 업종은 예상보다 불황이다. 그런 관점으로 현대차 관련돼서 일단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인 것 같고요. 자, 네 번째로 LG화학입니다. 자, LG화학이 최근 들어서 금융투자가 매도세가 예상보다 커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어제도 약 44만 1,500원대 그러니까 신고가 모습 보이겠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가 LG화학은 방향성보다도 일단 주가가 최근 들어 급등했기 때문에 급락 그런 패턴으로 좀 접근하겠다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마지막 포스코 부분입니다. 자, 철강업종 어떻게 보면 올 한해 제가 볼 때 금융투자 판단이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18년도 동안 금융투자는 포스코를 공격적으로 순매도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가 상승했다는 거 보면 금융투자가 매도했던 종목 관련돼서도 이렇게 엇박자난 종목도 많이 있다. 이렇게 사실을 좀 확인해 드렸습니다. 네. 포스코까지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금융투자 외국인 매매 공방이 일어나고 있다. 포스코 주가는 올해 들어서 그래도 어제 오늘은 좀 쉬어가는데 포스코 잘 달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정희진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LG화학으로 먼저 시작하겠는데요. 네, 좀 전에 김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44만 1,500원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했죠. 네, 지난주에 시가총액 35원을 돌파하는 좀 유의미한 그런 숫자를 기록하여서 이에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 또 앞으로는 또 지속 가능한 경영 면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인데요. 11일 먹기에 따르면 LG화학은 그 석유화학 등 국내 소재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코리아 ESG 지수에서 5위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런 지속 가능한 기업인지 평가를 하는 어떤 지수인데요. 여기서 이제 유의미한 어떤 업적을 남기게 된 셈이죠. 그래서 매출 대비해서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연평균 38%대로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친환경 사업인 전기차 배터리 등 전지 사업이 매출 10% 이상 상승하면서 좀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좀 인정을 받고 있는 지금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전지 생산 설비나 기술력으로 볼 때 LG화학이 그 중국의 최대 전기차 배터리사인 CATL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또 이 회사가 지금 중국 증시 상장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또 그러면서 이 양대 산맥으로서 전지사업부 가치가 오히려 재평가될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올해 꾸준히 지켜보아야 할 종목 중에 한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어제까지도 정정 기사가 하루에 두세 차례씩 나면서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를 추진하겠다, 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장사들이 무더기로 급락하기도 하고 급등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왔었는데요. 카카오도 그와 함께 급락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가상화폐 수혜주로서가 아니라 또 새로운 모멘텀으로 어떤 부분을 지켜보아야 할 것인가를 보면서 앞으로는 모바일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는 지난 11일 GS 리테일과 모바일을 통한 고객가치 증대 및 미래형 편의점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는데요. GS 리테일은 카카오가 이제 오픈 예정 중인 개발 플랫폼 카카오 아이 오픈 빌더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아서 둘의 공동 개발을 통해서 미래형 편의점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개발과 함께 마케팅 활성화도 당연히 추진이 되겠죠. 이에 따라서 이 말은 곧 GS 리테일이 유통이나 결제 시스템에 있어서 카카오로 장악을 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편 카카오는 10억 달러 규모의 해외 주식 예탁 증권을 발행하고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상장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콘텐츠, 게임, 웹툰, 음악, 동영상각 같은 이런 콘텐츠 부분을 M&A를 하고자 어떤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AI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고 이런 ITC 업계에서 지속 가능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꾸준히 이런 R&D를 멈추지 않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국내외 제약회사 첨단 바이오의약품을 생산을 위탁 생산을 CMO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조건 설립 5년 만에 대부분의 공정과 대규모 장기 수주 계약을 체결하여서 중장기적으로도 어떤 수익 구조가 탄탄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미국, 유럽 이런 대형 국가의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허가를 다수를 취득하는 데 집중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좀 외형 성장과 더불어서 본격적인 이익 확대가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최근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는데 15일 어제 장중에 최고가인 44만 3천 원을 찍었었는데요. 지난해 말에 제3공장 준공으로 CMO 글로벌 최대 기업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어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 아닐까 합니다. 주가 모멘텀 측면에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이 CMO 수요 증가와 올해 이 공장 가동률 상승으로 턴어라운드 국면에 돌입할 거라고 하는 그런 업계의 예측들이 아주 정확히 일치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3공장까지 가동이 되면 연간 생산량이 18만 리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 2, 3공장이 합쳐서 36만 리터를 상회하는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1위 CMO 기업이 되는 셈인데요. 이렇게 제2공장이 본격 생산에 돌입하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전망이고요. 또 3공장 가동 이후에는 또 4공장, 5공장 설립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바입니다. 따라서 또 송도에 또 4공장을 증설을 하는 것을 또 검토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좀 가까운 미래에 현실 가능한 어떤 전망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를 잠시 차트를 보시면요.
어제부터 해서 조금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최고 신고가를 찍고 그리고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떨어진다면 30대 초반, 30만 원대 좀 후반까지 가시면서 분할 매수를 하는 방법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NC소프트 말씀드릴게요. 네. 지난해 4분기 실적은 매출액 5,3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900억 원으로 어떤 추정치에서는 좀 추정치와 전망치는 하회할 좀 전망입니다. 추정치는 영업이익이 2,100억 원대였었는데요. 그 이유는 좀 당초 기대를 했던 어떤 신제품들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매출에 대한 결과 때문인데요. 리니지 M을 통해서 어떤 신규 업데이트 캐릭터나 이런 것들로 매출을 올리며 달려오다가 좀 리니지 M 대만으로 그 매출이 조금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니지 2 레볼루션의 매출 하락으로 그 모든 매출들이 조금 잠식을 했는데요. 거기다가 광고 선전비가 합쳐지면서 하반기 좀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친 점이 있습니다. 좀 신작 모멘텀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약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강해질 전망입니다. 12월에 리니지 M이 성공적으로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2분기 그리고 하반기에는 리니지 2M이 계속 이렇게 출시가 될 전망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예상 PER이 15배수 정도로 액티비전 블리자드나 네디즈 등과 비교해 봤을 때 좀 크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NC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좀 기반으로 모바일 신작들이 줄지어서 출시가 되면 좀 기대감도 그렇고 매출로도 즉각 반응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좀 현재 주가에서 좀 다운사이징이 되더라도 그 리스크는 좀 제한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56만 원대까지 목표 주가를 보고 지금 현재가로 매수를 하여도 매수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차트를 보시면 좀 횡보를 하는 구간이 있었고요. 오늘 좀 3%대 지금 좀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 정도로 매수를 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지금 목표가를 56만 원대로 잡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KTNG인데요. 지난해 말 배당락 이후에 떨어진 그 주가가 좀 반등을 하면서 연초 매수를 노려보자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 KTNG에서 관련형 전자담배 릴이 후발주자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업계 분석입니다. 평균 판매 단가가 일반 담배에 비해서 높은 것이 매우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올해까지 점유율 10%를 상승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내년 내수 전체 시장에 있어서는 일반 담배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조금 유의미한 기록이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그 디바이스와 그 안에 소모품 담배를 좀 추정을 하더라도 올해 4분기까지는 점유율이 40%까지는 꾸준하게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난해도 지난해 17년 27일 배당락 이후에 좀 10만 6천 원 정도, 기준 8.3%대 정도 지금 현재가 하락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2016년도에도 연말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8.49% 정도 내렸다가 반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을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연말까지 꾸준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종목 쭉 들어봤습니다. 예. 카카오 하나만 좀 여쭤볼게. 카카오 같은 경우에 사실 본 사업 자체가 지금 가상화폐는 아니잖아요. 근데 가상화폐 이슈로 지금 유상증자가 묻히면서 12만 원대부터 16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횡보하고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나무를 봐야 되는지 숲을 봐야 되는지 지금 짚어봐야 되는 시점은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시청자분들한테 짚어주시면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오늘 말씀드린 게 좀 신성장 동력이 뭐가 있을까라고 좀 장기적으로 보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다가오는 20일에 업비트에 또 신규 계좌 개설이 또 풀린다라는 말 때문에 그날이 어떤 가상화폐 그 시장에 있어서 어떠한 유의미한 날이 되지 않을까, 모두 지금부터 이제 환매를 해야 되는지 많은 지인분들도 고민을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단기적인 이슈나 뭐 상승이나 하락은 그날 정도까지로 끝날 것 같고,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그 핵심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좀 이런 컨텐츠나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그 핵심 사업의 어떤 그 방향성을 잘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짚어봤고요. 자, 이제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김 소장님, 이번에는 코스닥 개인들이 순매수한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지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기본 전체 틀을 보면 결국 유가증권시장에 삼성전자가 상승했던 것처럼 코스닥 시장이 상승했다기보다 셀트리온 삼형제란 말에 우리가 브랜드가 될 정도로 셀트리온 관련주가 급등해서 코스닥 시장이 현재 898선 지나고 있다를 보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페이퍼를 보니까요, 셀트리온을 제외하게 된다면 적게는 700포인트 정도 될 거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주식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코스닥 시장 가지고 계신 종목이 덜 오른다 하더라도 이것이 결국 셀트리온 삼형제를 통한 상대적인 착시다, 이렇게 시장을 좀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저께까지 개인들이 순매수했던 종목들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을 보이겠는데요. 어제 좀 말씀을 드릴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제는 14만 6천여 주 개인이 매수를 했고요. 다만 셀트리온은 최근 들어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개인들은 셀트리온을 매도,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매수했다, 이런 어떤 스탠스로 보이면 좋겠습니다. 다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자, 셀트리온은 43만 원 돈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약 15만 원대이기 때문에 똑같은 관점이라면 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살 것이다, 이런 어떤 입장을 좀 보이기는 같고요. 다만 개인들이 매수했습니다만 좀 부정적 코멘트를 좀 드려야 될 것이, 자, 증거사 리포트 페이퍼를 좀 나오고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 시각 현재 15만 원대를 지나고 있습니다만 작년 12월 28일 날 증권사가 기본적으로 목표가 10만 원, 목표가 12만 원, 즉 작년 12월 28일 날 목표가 12만 6천 원을 투자증권에 놨는데요. 자, 12만 6천 원 개념이 이런 개념입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12만 6천 원 갈 것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12만 6천 원 갈 것입니다. 이렇게 좀 페이퍼가 나오는데 이 시각 현재 주가가 15만 원대 돈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셀트리온 삼형제 관련돼서 증권사 페이퍼를 못 쓰고 있다는 걸 보면 애널리스트가 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 써가지고 독박이라는 표현을 방송상으로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애널리스트가 본인들의 역할을 못하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개인들이 사셨지만 이것 자체가 리스크가 있다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비교 차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이 라인이 그 코스닥 지수인데요. 제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지금 안 나오죠? 지금 보시는 것이 코스닥 지수이고요. 그 두 번째 보시는 것이 셀트리온의 트렌드입니다. 작년도 그랬지만 올 한해도 셀트리온의 주가 상승과 맞물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고 있어서 셀트리온의 주가가 상승하는 한 코스닥 지수는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다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관점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인들이 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매수하고 셀트리온을 매도할까요? 어떻게 보면 올해 즉 1월달 이후에 서로 간에 같은 관점으로 가기 때문에 30만 원 돈 주고 사느니 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15만 원 돈을 주고 같은 트렌드라고 그러면 좀 싼 가격으로 사겠다, 그런 부분들이 현재까지 개인들의 기본적인 투자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신라젠인데요. 자, 신라젠도 비슷한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신라젠 최근 들어서 주가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난 2017년 12월 달에 15만 원대까지 갔었고요. 물론 과거를 얘기하면 우리가 주식하시면서 과거를 보면서 아쉬움을 가지시면 안 되겠지만 작년 2월 달에 8,900원대,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15만 원대여서 우리 코스닥 시장과 관련된 바이오 종목, 이런 종목들이 급등했던 사실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올 한해 좀 상승했습니다만 2017년도 2월달보다 상승한 것은 맞지만 작년 11월달 대비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증권사 관련해서 상당히 좀 페이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신라젠이 이 시각 현재 약 7조 1,000억
원대를 좀 다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젠 관련돼서 증권사 페이퍼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걸 보면 신라젠의 주가 증권사 바이오 담당 애널리스트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반응인데 이 가운데서 개인이 매수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 있게 반응을 좀 하시는 것이 좀 적절하겠다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세 번째 CJ ENM입니다. 어쩌면 과거식의 CJ ENM 즉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어떤 기사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무엇보다 올 한 해 관련돼서 상당히 개인들이 매수했던 종목 관련된 하나가 CJ ENM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수급의 트렌드를 보면요, 올해 들어서 개인들이 연속 순매수했습니다. 뭐 특징적 의미가 있겠지만 2017년도 1월 2일부터 그러니까 그 당시에 96,100원부터 어저께까지 뭐 이 시각 현재 오늘의 데이터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다만 어저께까지 연일 순매수했는데 개인이 CJ ENM을 왜 연속적으로 순매수했는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2018년도 1월 달의 가격이 어떻게 보면 96,100원대 그리고 이 시각 현재는 94,8번이기 때문에 꾸준히 매수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유가증권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상승률보다는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네 번째 펄어비스입니다. 게임 업종 가운데서 개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이 펄어비스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아시는 것처럼 유가증권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게임주가 많이 있습니다만 개인들은 2018년도 올해 들어서 상당히 제일 좋아했던 게임 업종 가운데서 펄어비스가 순매수 2위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외국계가 연속적인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기관들은 이 가격대 비싸다 그런 관점으로 계속 평일적으로 3만여 주의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개인은 펄어비스를 게임 업종 올해 순매수 1위를 올려놨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라다이스입니다. 자, 파라다이스는 차트를 통해서도 말씀드려봐야 되겠죠. 자, 파라다이스 올해 들어서 왜 이렇게 개인들이 매수했을까 그런 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 파라다이스라는 개념 이런 종목들이 소위 중국시장 즉 중국팔 종목이라고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올 한해 들어서 2018년도 들어서 이것이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박스권의 매매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개인들 파라다이스를 순매수 1위를 올려놨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중국발 종목이다 이런 개념보다도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어떤 이슈가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은 좀 매도세가 예상보다 커지고 있고요. 다만 그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1월 초에는 예상보다 순매수가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매도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적적으로 개인들이 매수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외국계 매도 가운데서 파라다이스 중국발 종목 이외에는 딱히 특징적인 것이 없겠지만 올 한해 소위 중국발 종목 가운데서 개인들은 파라다이스 순매수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설명이 들릴 수 없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들이 순매수한 종목 쭉 5종목 살펴봤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대다수가 이제 시총 상위주에 있는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 위주로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정희진 연구원의 5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저는 오늘 코스닥 똑같이 코스닥이 계속 잘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기간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2016년 5월 CJ ENM 드라마 사업본부가 물적 분합을 해서 설립이 된 회사이죠. 드라마 콘텐츠 기획과 제작, 플랫폼 배급, 유통을 관할하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잘 아는 미생, 도깨비, 비밀의 숲 등 이런 화제성이 높은 드라마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그 라인업을 가장 많이 확정한 사업자는 스튜디오 드래곤의 그 캡티브 채널인 TVN과 OCN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그 90여 편의 드라마 중에서 채널 편성이 정해진 그 수가 60편에 달하고 이 중에서 그 TVN과 OCN 예정작이 18편으로 압도적인 1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는 올해는 넷플릭스 판매를 포함해서 해외 유통의 실적 기여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올해 해외 판권 수익을 좀 본격적으로 반영을 했을 때 스튜디오 드래곤의 시가총액은 3조 원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주가는 좀 상단이 좀 크게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좀 넷플릭스 관련 수익은 좀 수백억 원대로 육박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2분기부터는 가속화될 그 중국 수출도 아주 기대가 되는 바인데요. 그래서 지난 주간 기관에서 순매수한 종목 1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번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메디톡스입니다.
어제 메디톡스에 좀 대해서 해외 수출 회복세와 국내 톡신 신공장 가동 상승으로 인해서 그 실적이 회복되어 좀 주가가 연일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늘어난 493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19%가 성장을 했는데요. 4분기 매출 성장은 3분기 때 부진했던 톡신이 좀 해외 수출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면서 4분기에는 브라질, 태국, 일본이 해외 위주로 회복세를 보인 결과이기 때문에 좀 이 톡신 부분에 있어서 고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4분기에 있었던 것처럼 해외 성장 동력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상승으로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과거 사실 한때 이 톡신이 아주 성장할 때를 그 고성장세를 좀 감안하면요. 좀 앞으로 매출 성장이 조금 둔화해 있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중국 시판을 통해서 그 부분을 조금 메워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합작법인인 메디볼룸 차이나와 함께 새로운 개발을 시작할 것이고요. 뉴로록스라는 제품 품목 허가 신청을 제출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심사 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시판이 승인될 가능성이 아주 크고요. 그래서 메디톡스의 이런 지속적인 R&D가 이런 모멘텀으로 계속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도 견고한 실적으로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KG 이니시스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여쭤보려고 했는데. 코스닥이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장중 900을 돌파했다. 이 부분도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900의 의미는 잠시 뒤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KG 이니시스 가보도록 하죠. 국내 최대 전자결제 업체이죠. 휴대폰 지불 서비스 1위 모빌리언스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니페이 국내 신용카드 전자결제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최근 3일간 평균 거래량이 199만 주였습니다. 이는 60일간 일평균 거래량이 59만 주와 비교를 해보면 최근에 아주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연초부터 좀 적자였던 사업 부문인 이 택배업을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익 구조가 개선이 되었고, 전자결제 시장으로 1위 시장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붙이면서 간편 결제 이런 성장에 대해서 수혜가 좀 확실시 되어서 연일 주가가 이렇게 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기관에서 순매수한 종목, 이게 두 번째 종목입니다. 앞으로의 그 가능성을 아주 크게 보고 있고, 어떤 사업부든 이런 PG 시장이 이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좀 기관들이 좀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하는 종목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SM입니다. SM은 주가가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조정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4분기 좀 실적 부진과 그 샤이니 활동이 좀 불확실성에 따른 우려 때문이 아니었는가 분석이 좀 되는데요. 이것은 좀 불필요한 주가 조정이 아니었나 하는 그 반증으로 이런 기관 매수들이 아주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소속 아티스트들이 좀 국내외 활동들이 속속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을 보이면서 오히려 이게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니었나 하면서 좀 기관에서 좀 큰 대규모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동방신기도 그렇고 일본의 콘서트, 돔 콘서트 75만 명 규모의 콘서트도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샤이니도 4인조로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또 일본 투어를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또 엑소가 15만 규모로 일본 공연으로 이렇게 일본의 지속적인 글로벌 투어들이 모두 확정된 바에 따라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아주 다시 긍정적인 전망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드 이슈가 좀 해소가 되는 이 시점에서 일본뿐만 아니라 한중일 이 전체가 좀 컨텐츠 교류가 아마 이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그런 구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4분기 좀 실적 부진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진테크입니다.
유진테크는 반도체 그 방막을 형성시키는 전공정 프로세스 개발 장비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그런 화학 기술 분야의 어떤 회사입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 등의 메모리 출하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투자 확대로 그 수혜를 받는 직접적인 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외국인 매도가 꾸준히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기관에서 아직 끌어올려주면서 오히려 주가가 연일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28일 최고가 당시에는 그때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하면 대만에서 마이크로닉스사에서 24억 원 규모의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한다는 그런 공시가 있어서 그 기대감에 최고가를 달성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16,000원대에서 최저점에서부터 지금 현재 차트로 보면은 2만 원대 초반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2만 원대 중반 그 후반으로도 상승할 여력이 아주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에 기관에서 계속 지속적인 매수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PER이 18배까지 갔었는데 지금 13 정도로 떨어지면서 이에 꾸준한 매수를 좀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펀더멘탈에 대비해서 좀 주가는 좀 낮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관점에서 기관에서 매수들을 많이 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유진테크 지금 유진테크 가격대에서 그럼 매수해볼 만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유진테크가 지금 22,150원이요. 네, 오늘만 지금 3% 정도 올라서 전날 종가 정도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매력적이다라고 했는데 아마 퍼가 좀 올라갔겠죠? 네. 그러면 조금 더 이따 매수할까요? 네, 분할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도에서요? 네. 조금씩 담아봐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5종목씩 들어봤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484번님께서 주신 문자인데 우리 기술 투자 조정 나오면 사도 될까요? 목표가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 투자가 지금 악재가 하나 터진 게 대표이사가 사장이시죠. 이분이 최대 주주가 주식을 270% 상승한 이 시점에서 팔았다라는 악재가 지금 하나 터졌고, 그리고 코인들이 지금 정부에서 사실 오락가락 갈팡질팡은 하긴 하지만 긍정적인 견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보세요, 김진석 소장님은? 일단 뭐 우리 기술 투자 이것만 좀 국한해서 말씀드려보면요, 아신 것처럼 어저께 이 종목이 상한가 같고요, 이 시각 현재도 9,220원, 그러니까 어제 대비로 약 170원 하락해서 9,220원대 정도 상대적으로 안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최근 들어 이슈가 있었던 것도 이런 부분이죠. 우리 기술 투자 관련돼서 공시가 나왔습니다. 어떤 공시가 나왔냐면, 요즘 뭐 전자공 시스템은 다 공공연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보면요,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원 및 주요 주주 특정 주권 등 소유사항 보고서라고 해가지고요, 대기업 소위 코스닥이나 거래소 기업 관련된 임원들이 특정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그러면 공시하는 의무가 있어서 이렇게 전자공 시스템 이렇게 좀 소유사항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럼 누가 관련된 부분인지 보겠습니다. 정만의 회장, 정만 대표 관련돼서 이번에 이런 좀 매도를 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얼마나 매도했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데이터가 잘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기 쉬우신데요. 지난 1월 12일 날 장내에서 35만 주를 매도하고, 그리고 15일 날 65만 주 매도했다, 이렇게 전자공 시스템에 나와 있고요. 또한 10일 날에는 9,412원대, 그리고 15일 날에는 8,030원에 매도했다, 이렇게 전자공 시스템의 소유사항 보고서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뭐 주식을 통해서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대표이사가 팔았다, 그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우려를 가지고 계십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일 날 보시죠. 1월 12일로 돌아가 보면요, 이 당시가 1월 10일입니다. 이 당시에 약 35만 요주를 매도했고요. 그 다음날, 그러니까 15일 날에는 약 65만 요주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평균 단가가 약 8,510원대입니다. 자, 8,510원대면은 8,510원에 매도했는데 오히려 이 시각 현재는 9,220원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매도했다더라도 이것이 주가에는 우리가 통상 직관적으로는 악재로 생각하겠지만 주가적인 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상당히 좀 출렁거리지 않고 좀 상승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결국 우리 기술 투자를 비롯해서 소위 비트코인 이런 가상화폐, 암호화폐 관련돼 가지고 예상보다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기술 투자의 대표가 이 주식을 약 100만 주를 팔았지만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것을 괜히 팔았나 이렇게 후회가 될 정도로 최근 들어서 시장은 좀 뜨거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앞서서 코스닥 시장이 어떻게 보면 900선에서 약간 밀려가지고 898선을 좀 지나고 있는데요. 자, 보시죠. 자, 무엇보다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코스닥 시장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역사적 신고가 모습을 코스닥 시장 가고 있는데요. 자, 이 시각 현재 상승 종목이 705개, 그리고 하락한 종목이 479개입니다. 역사적으로 900선을 소위 넘었다 그러면 하락한 종목이 없이 거의 다 상승, 때로는 상한가를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한 종목이 많은 가운데서 코스닥 시장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 보면 여전히 코스닥 시장이 셀트리온 삼형제가 상승해서 코스닥 시장이 얼떨결에 900을 넘어가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은 오히려 하락폭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니게 보겠습니다. 자, 어제도 상승 종목이 550여 개고요. 하락한 종목이 606개입니다. 그리고 그저께는 상승 종목이 360개, 그리고 하락한 종목이 오히려 800개가 됐다는 걸 보면 코스닥 시장이 상승하고 있지만 상승의 질이 예상보다 좀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보겠습니다. 따라서 차트의 의미 가운데서 우리가 그 소위 비덴트 이 종목을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비덴트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또 한 종목 가운데도 우리가 옴니테 이런 종목인데 예상보다 이런 종목들 2017년도 넘어서 올해는 뭐 좋다고 말씀드려봐야 되겠지만 작년 12월 29일이 오히려 주가 하락하고 있다는 거 보면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술 투자는 어떻게 보면 대표이사가 팔았음에도 주가가 상승했지만 그 종목들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관련주의 주가, 정부의 어떤 일이 때로는 일비에 따라서 주가가 상당히 밀리고 있다고 보겠고요. 올 한 해 지금까지 평가를 보면 예상보다 가상화폐 주가 좀 밀리고 있다는 말씀 간단히 좀 드려봤습니다. 네, 우리 기술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23포인트대까지 올라갑니다. 코스피도 오늘 잘 가네요. 0.79%까지 상승 흐름들 지금 키워갔고요. 20포인트 가까이 올라갑니다. 2520선에 안착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하루간의 일중 흐름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2499포인트, 2500선도 살짝 무너졌었는데 장 초반에 이후에 조금씩 우상향하기 시작해서 한 2시 이후로는 지수가 조금 더 급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집니다. 어느새 지수는 2523포인트대까지 0.8%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좋은 흐름들 꾸준하게 보여줍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이 다시 매수에 동참을 했습니다. 단 1억 원이긴 하지만 매도에서 매수로 동참을 했고요. 기관 가운데에서는 금융투자가 100억 원 사고 투신이 36억 원 팔고 연기금은 413억 원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2,479억 원 순매수해주고 있는 상황. 개인이 2,845억 원, 비교적 큰 금액을 거래소 쪽에서 개인은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의 지수 견인은 아무래도 전기전자 업종이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들 수 있겠는데요. 삼성전자는 250만 원 오랜만에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만 76,000원이 상승했고요. 3.13%나 올라가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SK하이닉스도 이에 못지않게 상승폭 키워가고 있는데 주가 7만 원 초반까지 밀렸던 어제 그저께 모습과는 다르게 오늘은 빨간불 보여주면서 74,100원, 1,700원 올라간 2.334% 올라갑니다. 운송장비 업종들도 전체적으로 좋은데요. 현대차 3인방도 괜찮습니다. 현대차 일단 3,000원 올라가면서 2% 가까운 상승, 15만 8천원 현재 거래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포스코는 37만 8,500원, 소폭 하락한 2,000원 하락한 0.53%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LG화학, 네이버,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 4종목이나 파란불이 보이는데 낙폭이 그렇게 많이 크진 않습니다. LG화학 어제 또 신고가 경신한 뒤에 잠시 쉬어가고 있고요. 네이버도 90만 원대는 지지가 나옵니다. 90만 2천원 거래됩니다. KB금융은 6만 6,200원대 거래되면서 2% 하락. 오늘 금융주들 전체적으로 하락합니다. KB금융뿐만이 아니라 신한지주, 전체적으로 대형 금융주들 다 2% 안팎의 하락이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1만 4천원대에 거래가 됩니다. 삼성생명 어제도 3-4% 정도 상승했는데 오늘도 0.78% 오름세를 보여줍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지수는 900포인트 지금 딱 턱걸이 합니다. 이 900이라는 숫자를 도대체 얼마 만에 보는지 16년 만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900선을 본 게 좀 기억은 나지 않는데 900선을 16년 만에 돌파했다. 지금 0.97% 상승을 하고 있고요. 8포인트가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뒷심 발이 제대로 하고 있는 코스닥인데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 흐름 보시면은 역시나 장 초반에 좀 빠지다가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896, 897포인트가 좀 어려워 보였는데 한 번에 뚫고 올라가서 900포인트 현재 터치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장 마감까지, 장 종료까지 지키는지 한번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주체입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의 쌍크림 매수가 역시나 주요합니다. 기관이 688억 원 사고 있고요. 외국인은 465억 원 사는데 금융투자가 451억 원, 투신이 164억 원, 연기금이 112억 원 순매수합니다. 양시장 모두 개인은 파는데 코스닥 시장도 적지 않습니다. 941억 원이나 지금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좀 고무적인 건 셀트리온 3인방이 셀트리온 제약은 다시 상승 반전을 했네요. 하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시총 상위 종목들이 지금 1, 2, 3위가 지금 열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수가 900선을 돌파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참 고무적인 것 같고 순환매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셀트리온도 낙폭 많이 줄였네요. 그래도 1% 하락,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89% 하락, 신라젠 오늘 상승하다 결국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소폭 하락 200원 하락하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장 후반에 갑자기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11만 8천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시총 4위 자리 다시 한 번에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CJENM 400원 상승하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바이오메드 어제 상한가 간 뒤에 오늘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 마감은 0.35%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시총 5위였던 티슈진이 7위까지 지금 밀려나면서 2.49% 상승 정도로 마감이 되고요. 펄어비스 이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갑니다. 예, 지금 나머지 종목들도 모두 올라가네요. 자,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장 모두 화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지수 체크하기 전에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죠.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코스닥장이 900선으로 지금 마감을 좀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뭐 16년 전이면 아마 제가 증권회사 지점에 있을 때 그때 900선을 봤던 경험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900선으로 돌아왔지만 과거와 다른 것이 뭐 셀트리온 삼형제가 올랐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시작해 이제 코스닥장 관련돼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신라젠 등 코스닥장을 견인했던 종목 세 종목들이 좀 하락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만이 이 시각 현재 2%대 상승으로 끝나고 있다 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저녁에 시황이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900선 돌파했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요. 다만 셀트리온 관련주 관련돼서 두 종목이 하락했다는 걸 보면 이것을 차익 매물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한 템포 쉬어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셀트리온 즉 대장주가 이렇게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장이 상승하고 있다는 걸 보면 그만큼 시장의 기대감이 좀 커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장이 900선을 돌파해서 901선에 마감하게 된 주요 어떤 요인을 보면은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순매수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한 만큼 개인들이 어저께도 1200억대 매도, 이 시작 현재도 940억대 매도를 보이고 있어서 어쩌면 지금부터 지수가 상승한다면 개인은 상승의 수혜보다도 일단 이쯤에서 팔겠다 그런 어떤 모습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관측될 수 있다 보겠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오늘 역사적인 다시 한번 900선 돌파했습니다만 이 시각 현재 코스닥 시장 관련돼서 상승과 하락 종목을 리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자, 오늘도 상승 종목은 705개입니다. 그리고 하락 종목이 472개이기 때문에 지수를 빼고 상승과 하락으로 본다면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있어? 이런 어떤 퀘션마크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모습 보이겠고요. 오늘 상한가 종목이 세 종목입니다. 코디 그리고 바이오톡 스택 그리고 하이로닉 세 종목들이 오늘의 상한가 모습을 가고 있고요. 또한 그렇다면 우리가 거래량 거래대금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거래량보다 거래대금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 관련된 상당히 그 상위 종목들 가운데서 신라젠, 그리고 셀트리온, 우리온 기술투자,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는 바이오로메드 등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죠? 헬스케어 종목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시장을 견인했던, 그리고 거래대금 거래량 어마무시하게 늘었다는 거 보면 여전히 바이오 관련주에 대한 종목들이 어쨌든 오늘 코스닥 시장 900선의 가장 주요적인 요인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코스닥 시장이 900선을 넘어섰습니다만 예상보다 상승보다 하락한 종목들도 많이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낙담하시겠지만 결국 이것은 셀트리온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요. 착시 효과 속에서 주가가 코스닥 시장이 900선을 넘어섰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나 우리의 정신 건강을 챙겨주고 계신 김진석 부장이었습니다. 자, 정희진 연구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 시장이 900선을 돌파하는 건 처음 보았는데요. 글로벌 금리가 상승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경기 회복에 글로벌 경기 회복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바이오주에 대한 모든 관심이 좀 많이 쏠려 있었는데 이달 말에는 그 어닝 시즌이지 않습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는 그 IT로 그 중심 그 종목들이 옮겨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마감 지수 체크합니다. 코스피 2520선 안착했습니다. 2521.74포인트에 끝났고요. 코스닥이 지금 앞자리가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900선 돌파했습니다. 901.23포인트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좀 역사적인 날로 기록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은 보합입니다. 1062원 7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장 여기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조금 전에 만나보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 최명성 소장의 차바이오텍 지금 110.84%나 올라가고 있고요. 메르시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석 PB의 SK시코오롱 PI도 53.43% 올라갑니다. 메르시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석 PB 삼성 SDS 34.95% 올라가고요.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 최명성 소장 대우부품 22.97%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의 일정과 투자 정보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내일의 일정까지 살펴봤고요. 내일 장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석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내일 장의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 뭐 가상화폐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요. 앞서서 방송하기 전에 잠깐 제가 출발할 때는 물론 가상화폐 거래소 가격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비트코인은 1,800만 원대, 이 시각 현재는 1,700만 원대 이렇게 출렁거리는 거 보면 전체로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기능은 좀 떨어진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오늘 특징적인 것 관련돼서 이 청와대 사이트를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자, 청와대 사이트 보면 국민청원 및 제안이라는 어떤 이렇게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클릭을 해보면 이 시각 현재 약 20만 명, 즉 20만 9,274명이 현재 이것에 대해서 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주된 내용은 제가 내용 자세히 보기에는 들어가기 좀 뭐하지만요. 가상화폐 규제 반대에 대해서 일단 이와 관련된 입장을, 정부 입장을 달라고 90만 명이 일단 현재 청원을 올렸다고 보겠고요. 다음 보시면 30일 동안, 그러니까 1월 27일입니다. 1월 27일 이후에 어떻게 보면 한 달 이내 답을 주기 때문에 2월 26일 이전까지는 일단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을 하겠다 이런 얘기 있어서 이제 가상화폐 종목 그리고 가상화폐 입장 관련돼서는 2월 달에 어떻게 됐든 청와대 공식적인 입장을 우리가 좀 들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주된 내용 이렇게 좀 말씀드려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지난주죠. 지난주 12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를 폐지하겠다 그런 입장을 보였고요. 그 당시 했던 얘기가 뭐냐면 가상화폐 폐지와 관련돼서 각 부처 간 입장이 중립됐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비덴트를 비롯한 종목들이 지난 12일 날 일중 어떻게 보면 분차트를 보시면요. 12시부터 급락했습니다. 물론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 다시 한번 그때 갭을 다시 회복했지만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시장은 상당히 긴장감이 커질 수 있다 보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좀 팩트를 좀 체크하실 것 같은데요. 자, 지난 12일 날 법무부 장관이 그런 얘기하고 나서 7시간 만에 청와대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법무부 장관의 어떤 법무부의 입장이지 아직까지 부처 간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이 가상화폐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돼서 부처 간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서 오히려 정말 정부가 판을 더 키운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고민을 좀 끼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가상화폐에서 데이터를 올라오고 있지 않지만 가상화폐라는 층들이 대부분 20대, 많게는 30대가 층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지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 어떤 선거 관련돼서 20, 30대가 예상보다 많이 지지층이 있다면 이번에 청원 관련돼서 그리고 가상화폐 규제 관련돼서 어떻게 정부가 입장을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즉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까지도 예상보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경제를 넘어서 정치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 6월 달에 우리가 선거가 있죠. 따라서 정부가 이번에 청와대에서 어떤 입장을 발표에 따라서 이제는 정책 이슈가 상당히 이슈가 좀 민감하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 여러 가지 복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나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보다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번에 베스트 청원을 통해서 가상화폐 규제 받는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진화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관련주가 예상보다 주가가 좀 급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화폐 관련돼서 물론 비트코인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소위 가상화폐들 소위 우리가 대안화폐라고 얼터화폐라고 그러죠. 대안화폐 어떤 이런 가입들이 계속 떨어지는 걸 보면 전체로 시장이 이젠 예상보다 좀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달 이내에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데 어떤 발표할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지난 시기에 좀 가십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떤 자녀가 군대 가려고 부모가 100만 원을 학생 보고 줬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써라 그러는데 그 학생이 그것을 먹고 쓰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사놨답니다. 그것이 100만 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금융 시스템이 비트코인으로 상당히 올인됐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우리가 오늘 코스닥 시장이 예상보다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섰다고 말씀드리겠지만 어쩌면 개인들은 이제 비트코인 이런 데로 예상보다 집중되어 있다는 거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는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을 넘어서 또 다른 비트코인 시장에 그래서 상당히 좀 매몰돼 있다 이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는 유가증권 시장보다 또 다른 시장이 정부 통제를 못하는 가운데서 판이 커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는 것 같고요. 따라서 정부의 발표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제는 가상화폐 소위 관련주에 대한 종목들 예상보다 하회하고 있다 그리고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의미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희진 연구원은 내일장 뭐 짚어볼 만한 것들이나 이슈 어떤 것들을 보시겠습니까? 네, 소장님께서 짚어주신 것과 이어서요. 카카오가 왜 가상화폐 그 거래소의 수혜주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이것에 대해서 어떤 단기적인 차익을 본 물량들은 좀 빠져나가서 오히려 이것을 좀 보고 있다가 이것이 꺼지면 그 시점에서 이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핵심의 사업에 대한 기대로 다시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 내일장에서 한번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가격대에서 이제 또 역시나 분할 매수를 좀 추천을 해 주시는 건가요? 근데 지금 실시간으로 뭐 가상 비트코인이 지금 국내에 들어서 최저가다. 네. 그리고 또 뭐 요즘 말로는 엄마는 아파트를 보고 아빠는 코스닥을 하고 아이는 비트코인을 한다. 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지금 단기적인 지금 급락은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보고 그 시점을 좀 지나고 나서 매수를 하는 게 어떤가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아이는 비트코인하고 이제 엄마는 저기 아파트 보고 아버지 코스닥 하면 코스닥을 해서 900을 뚫었네요. 예, 그렇게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참 무섭네요, 이것도.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ATX 정희진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